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요약집 우리 631페이지 제3장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한 세 문제가 거의 고정적으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세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는 종합 문제로 나와서 주로 골고루 주요 내용들을 섞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재산세. 자,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잠깐만요. 개요 보기 전에 재산세 우리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면, 재산세는 과세 대상 어떤 것을 재산세 세 문제 내외로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 문제 내외로 출제되는데, 자,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면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부가 되는지, 그 중에서 그 토지 유형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토지 유형 구분이 시험에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크게 세 개의 유형으로 나누죠.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토지형 구분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재산세에서 또 보시면 납세의무자 누가 되느냐, 이것은 뭐 시험에 여러분들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세금 계산해야죠. 과세 표준은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즉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 이것도 역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산세. 그래서 작년에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작년에 무조건 나왔는데 올해도 역시 과세 표준과 세율은 또 역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작년보다는 좀 중요성이 떨어졌지만요.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가고, 납세 절차, 재산세 보통 징수하는데 그 관련한 얘기들, 납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단글로 무조건 나오니까요. 어떤 경우에 재산세 비과세 되느냐, 재산세 비과세가 최근에 독립화 문제로 나오고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요, 재산세 우리 개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절 개요 보시면 재산세 과세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시군구 기억하시고, 보유세입니다. 대표적인 재산 보유 과세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매년 언제다? 6월 1일. 재산세는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는지 등등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물세입니다. 원칙적으로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것은 물건 각각 어떻게 하냐? 개별과세입니다.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두 채 이상의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계산하는 거지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택별로 각각. 근데 재산세요, 토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세 성격이 있어가지고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토지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합니다. 예외적으로 합산 과세합니다. 원칙 주택이나 건축물은 물세, 개별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징수는 보통 징수입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OX예요. 맞습니다.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하는 거지. 제가 또 세법 공부했다고 또 그냥 재산세 고의소득 통해 버리고 우리 집 재산세는 내가 계산해 볼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요, 보통 징수할 때 납세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즉 보통 징수라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합니다. 그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겠죠?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반 가산금 적용됩니다. 이 가산금이라는 것은 지방세만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3% 깔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중가산금 적용되는데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 0.75%. 1만 분의 70억. 0.75%씩 중가상금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에 한해서 적용되고, 5년이죠? 60개월까지만. 30만 원 미만일 때,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일 때 중가상금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30만 원 이상부터 중가상금 적용하고요. 재산세, 이거 좀 잘못 들어갔네요. 자, 그런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소액징수면제인데, 그 교재 여러분 소액징수면제요. 보시면
거기서 장당세, 자,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딱 2,000원이면요.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미만은 징수하지 않고요. 자, 2,000원 징수하고 분할납부, 물납 다 적용됩니다.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를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요? 재산세요.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규정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또 나오고요.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역시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재산세는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현황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며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작년에 재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었고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여러분. 자, 재산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 부과되느냐? 자, 보시면요. 거기 교재 나와 있는데 5가지입니다. 재산세 대상은. 자, 재산세 대상은 먼저 토지 재산세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토지 대상인데 다만 여기 보세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입니다. 자, 근데 이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개념을 잊지 마셔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요. 어떤 개념을 잊지 마셔야 되냐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입장이요. 우리가 주택 그러면 세대원들이 주고 세대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우리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주택은 항상 공시가격 평가할 때도 건물과 즉 주택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를 하나로 통합해서 평가하고 공시가격 평가할 때 통합해서 평가하고요. 그래서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은 일정 면적까지 토지 가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통합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은 주택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를 하나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통합해서 과세한다. 근데 우리가 항상 상가 과세 입장과 비교하라고 그랬죠. 상가는 상가에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상가는 건물 가격만 따로 개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상가 토지는 토지만 공시가격을 따로 평가합니다. 과세할 때도 상가 건물은 개별 과세합니다. 건물만 따로 토지와는 별개로 더 따로 건물분,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 과세하고요. 상가 토지는 또 토지만 따로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개념이에요.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해요. 상가는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해요. 이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합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는 어떻게 한다? 제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건축물요. 자, 재산세 대상인데 취득세와 건축물 범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포함하고요. 무허가 건축물 당연히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건축물. 자, 근데 이 건축물에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포함해 제외해요.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포함해 제외해요. 제외합니다.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은 따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자, 주택이요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 제외하고 건축물에서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부속 토지 포함해서 과세합니다. 별장도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뿐이지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대상이고 또 재산세 대상은 어떤 게 있어요? 자, 선박, 항공기 얘네들도 대상입니다. 근데 선박은 그냥 무리를 떠다니는 배면 다 대상이고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해서 항공에 사용하는 거면 다 대상이 된다. 그래서 재산세 대상 5가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여기다가 차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기계 장비 이런 것들 취득세 대상과 헷갈리게 섞어서 물어올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토지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여러분 모든 토지인데 이 토지를 면적이 똑같다고 자, 농지나 공장용지나 나대지나 세금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이용을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그럴 때 거기 교재 631페이지 토지의 과세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자,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상은 자, 아이고 이거 또 엉뚱하게 들어갔네. 자, 토지에 한번 봅니다. 토지에 대한 과세요. 자,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상은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과세하기 위해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대상으로 크게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세 개용으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지용 구분 하는데 일단 토지용 구분할 때 우리 교재 여기 631, 632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은 공부 다 한 다음에 보셔야 돼요. 자, 공부 다 한 다음에 보셔야 되고, 그래서 633페이지부터 바로 그냥 여러분들 펴놓으시고요. 여기 633페이지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 우리가 제가 기초과정부터 모든 토지를 우리가 크게 세 개용으로 나누는 때 이용 모습에 따라 나누는 그런 것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 모든 토지요. 세 개용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자, 모든 토지. 근데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는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그 바탕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바탕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는 토지를 이용할 때는 자, 공공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자기 땅이라고 지멋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야죠. 땅덩어리 잡고 인구 많은 나라니까. 그리고 잘 이용한 다음에 자손만대 물려줘야죠.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토지공개념에 입각해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요. 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 이용 모습에 따라 나눈다고 그랬죠. 생산과 관련한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생산된 것을 소비자들에게 유통시켜주는 유통 상업적 목적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나대지 같은 이런 생산 관련한 토지 모습도 있지만 또 보세요. 나대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땅, 나대지, 잡종지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또 사치성 재산 토지라고 그래서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토지 이용 모습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이렇게 나누는데 먼저 생산 관련한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 이용 모습은 어떤 게 있냐. 자, 그러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농지, 그 다음에 목장용지, 또 그 다음에 예외적인 임야가 있었습니다. 임야에 제가 꼭 표시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 시골에 임야를 갖고 계시면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합니다. 법에 열거되어 있는 일정한 임야들만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농지 목장 임야는 0.07%, 0.07%의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공장용지 같은 것도 있는데 이 공장용지 같은 것도 토지용 모습이 생산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얘는 자연환경은 농지 목장보다 좀 해치면서 이용하니까 세율이 조금 높습니다. 0.2%. 그렇지만 얘네들은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저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용 모습은 어떤 게냐면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있습니다. 이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로 얘네들끼리 모아서 합산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 같은 이런 짬뽕들은 종합적으로 모아서 얘네들끼리 또 합산하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근데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잘 보세요. 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만 종합이 아니라 이 분리과세 대상이나 별도 합산 대상에 속하지 않는 거. 여기서 튕겨져 나오는 애들은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나대지 잡종지와 함께. 고구락장, 골프장 토지는 토지 이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정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합니다. 분리대상 토지는 근데 이렇게 고율 또는 뭐로 저율로 이렇게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것을 딱 틀을 잡으라고 그랬죠?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야. 공장 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한다? 저율 분리대상 토지로.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호축물의 족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튕겨져 나오는 애들은 다 뭐?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구락장, 골프장 토지는 뭐로?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한다는 거. 이걸 틀 딱 잡고요. 그 다음에 세율은 대체적으로 저율 분리보다는 고율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별도보다는 대개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종합보다는 고율 분리 대상 토지 세율이 높습니다. 여기서 고율 그러면 몇 프로 고율입니까? 4%입니다. 그래서 토지 중에서 세율이 제일 높은 것은 고율 분리 대상 토지, 고구락장, 골프장용 토지가 세율이 제일 높고 토지 중에서 제일 세율이 낮은 것은 어떤 겁니까? 농지, 목장, 예외적이며 0.07%. 얘네들이 세율이 최고 낮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미리 딱 틀을 잡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농지, 목장, 임야라고 해서 다 분리대상 토지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농지는 토지 유형 구분 문제 풀 때 뭘 보라고 그랬어요? 위치를 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자, 어떤 토지가 있는데 한 3,000평의 땅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 토마토도 심고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또 뭐 있어요? 깻잎도 심고 막 심어놨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업지역 한복판에 빌딩 숲 사이에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샐러리맨들 아침에 우르르 출근하는데 거기서 거름 뿌리고 막 그럽니다. 제가 어느 휴게소를 갔었는데 어느 휴게소를 고속도로 갔다 오다가 휴게소 갔었는데 야 진짜 거기 휴게소 근처에 뭐가 뭐가 있어가지고 뭐 논밭이 있는지 아니면 뭐 목장이 있는지 뭘 뿌려놨는지 거름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거기서 뭐 음식이고 뭐 먹으러 갔다가 아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어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딘 일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어가지고 하여튼 어디가 그랬었어요. 자, 이런 데서 이렇게 농사 짓고 빌딩 습사에서 그러면 토지는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데 농사 짓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지역에 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서 농사를 지으면 이런 데는 자 보세요. 주거지역으로 자 만약에 용도가 지정이 되면 주거적 용도로, 상업적으로 용도가 지정이 되면 상업적 용도로, 공업적으로 용도가 지정이 되면 공업적 용도로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 농사 짓고 있으면 토지 효율적인 이용이 아니라고 봐가지고 이런 데 있는 농지는 자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아니다. 아까 토지는 효율성 있게 이용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 있는 농지는 농지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농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하느냐? 분리나 별도에서 튕겨져 나오는 애들은 다 뭐로 과세해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자, 농지는 위치를 봅니다. 딱 봐서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뭐가 된다? 종합합산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목장 용지요. 목장은 토지 유형 구분 문제 볼 때 위치, 면적을 다 봅니다. 있을 곳에 있는지 기준 면적 이내인지를 다 봅니다. 위치를 보는 것은 농지하고 똑같습니다. 목장의 위치를 보는 것은 농지와 동일해요. 그래서 만약에 목장도 저런 시골 지역 같은 데나 도시 지역 같으면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개발장구역 녹지 지역 같은 데 있어야지 목장이 시 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 있으면 있을 곳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목장은 근데 면적 제한도 있어요. 자, 왜 면적 제한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드넓은 100만 평 푸른 초지가 펼쳐져 있고 이런 푸른 초지를 보면 저는 왠지 이런 푸른 들판을 뛰어다니고 싶다고 그랬죠? 그래서 푸른 들판을 일나게 뛰어다니다가
돌뿌리에 걸리도 않았는데 괜히 풀밭을 몇 바퀴 떼구르 구른 다음에 팔베개 하고서 풀필이 불면서 아까 시바타도의 할머니가 가끔씩은 하늘을 보고 구름이 양떼구름 무슨 구름 그런 것처럼 뭉게구름 지나가는 거 보면서 낮잠 한숨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낮잠 한숨 자려고 했는데 뭐가 휙 지나가. 봤더니 타조 한 마리가 양치기에 쫓겨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타조 목장인가 보다. 그래서 나즈마틱한 언덕에 올라가서 푸른 초원을 뛰노는 타조 떼무리를 구경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이 한 마리만 돌아다니고 있고 아무것도 없어. 이 푸른 초원에.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 타조 한 마리를 위해서 100만 평 푸른 초지가 목장용지로 존재한다. 토지 효율적 인용이에요? 아니죠. 사람들이 다 그냥 땅 나대지 잡종 같은 데다가 넓은 땅에다가 그냥 새끼 돼지 한 마리 그냥 풀어놓고서 여기는 돼지 목장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장은 자 가축의 종류에 따라 목장의 법에 허용되는 허용 면적이 있고 거기다가 자기가 키우는 가축의 마리수를 곱해서 목장의 기준 면적을 계산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목장이 입지 기준 면적 이내다 그러면 어느 토지로 분리대 상토지로 가서합니다. 원래 목장. 근데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목장 용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 면적을 글씨가 보이려면 모르겠네.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목장 용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목장 용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리나 별도에 튕겨져 나온 애들은 다 뭐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가서합니다. 보이려면 모르겠는데 글씨가 자 어떻든 간에 그렇고요. 또 공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장은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냐 따지고 공장 용지요. 공장은 역시 또 얘도 위치 면적을 따집니다.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냐. 그렇지 않으면 공장도 있을 곳에 있어야지 시지역에 주거적이나 상업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장 용지를 인정 안 해요. 또 있을 곳에 있어야 되고요. 시지역 같으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같은 데 있거나 아니면 시골에 있거나 면적 제한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드넓은 땅에다가 공장은 요만큼만 하고 이게 공장이니까 참 넓은 땅 다 공장 용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치할 곳에 있느냐 위치도 따지고 역시 입지 기준 면적 이내인지 공장의 입지 기준 면적도 있습니다. 법에 있어 계산하는데 자산 건물로더라도 기준 면적 이내 공장 용지는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근데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역시 이건 공장 용지가 아니니까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뭐로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공장 용지가 아니니까. 또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은요. 어디나 다 있는 거잖아요. 얘는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공업지역이든 시골이든 도시든. 그러니까 얘는 면적만 따져요. 위치는 안 보고. 그래서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만 따져서 전체 부속토지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이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 이내다 그러면 이것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아까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 합산이었잖아요. 근데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상가 토지가 아니니까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뭐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분리나 별도에서 튕겨져 나오면 다 뭐가 돼요? 종합. 공통점이 있죠? 앞동네 어디 있든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볼 것 없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입니다. 앞동네 뭐라고 돼요? 토지용 구분을 풀 때 뒤에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 나왔다.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농지는 토지용 구분을 풀 때 위치,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목장이나 공장 용지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 기준 면적 이내인지. 일반 건축물의 소속 토지는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얘는 면적만 따져서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 초과하면 종합입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 토지용 구분 문제를 푸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재산세에서 토지용 구분은 먼저 분리대상 토지부터 먼저 공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리대상 토지부터 먼저 공부하는데요. 여기 봅니다. 분리대상 토지부터 먼저 공부하는데 여기 봅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저일분리와 고일분리로 나눠집니다. 저일분리와 고일분리로. 그랬을 때요. 저일분리 대상 토지는 0.07% 저일분리 대상 토지 0.07%와 0.2% 저일분리 대상 토지 고율은 4%입니다. 그러면 0.07% 저일분리 대상 토지는 어떤 게 있냐면 농지를 펴보세요.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있습니다. 0.2%는 엄청 많습니다.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그 다음에 각종 공사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갓산정공사, 공항공사 이런 거. 그 다음에 4%는 사성재산 토지죠. 사치성재산 토지니까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가 있습니다. 얘네들 4% 고일분입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4% 세율 정하는 것은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죽을 사자 4%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분리상 토지는 세율을 통해서 세 번이나 외웠는데 어떻게 외운다? 007 빵 이거죠. 그래서 007 빵이 쏘니까 4보다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율은 이렇게 분리상 토지는 표준 세율을 세분화해서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냐? 007 빵이 4 비례세율입니다. 비례세율 빼면 안 돼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을 정합니다. 자, 007% 어떤 게 있다고요? 농지, 목장, 예외적이냐. 빵이 풀 어떤 게 있습니까?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토지요. 엄청 많습니다. 기본세 보면 몇 페이지 걸쳐서 깨알처럼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 찍어서 이렇게 몇 가지만 봅니다. 007 방에서 4%는 사치성 재산 토지, 고구락장, 골프장 토지입니다. 자, 그러면 007% 저율 분리 대상 토지, 농지 목장 미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분리 과세 대상 저율 분리에서 007%입니다. 먼저 633페이지 맨 꼭대기를 봅니다, 여러분. 맨 꼭대기를 보시면, 자, 이거 여러분들 앞에 이건 다 공부한 다음에 읽어보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 자, 토지 구분 저율배상 토지 007% 저율배상 토지입니다. 먼저요, 농지 재산세 농지는 3개 지목이에요. 전답과선 3개 지목인데. 그럴 때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농지는 달라집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자격농지, 토지 이용구 문제 풀 때 얘는 뭘 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위치. 자, 거기다 써놓으셔야죠. 위치요. 얘는 위치를 봅니다. 있을 곳에 있느냐를 봅니다.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종합입니다. 개인 소유 정농지 위치를 보는데 한번 보세요. 군 읍면적에 있다. 개인 소유 정농지가 그러면 군읍면적인 깡촌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든지 다 있어도 돼요. 농지든 목장이든 공장이든. 있을 곳에 있으니까 뭐예요? 분리. 시지역에 도시역 밖에 있으면 있을 곳에 있다고 봅니다. 분리.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 농지는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내 농지에 한해서 분리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자,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은 있을 곳에 있는 거죠, 농지가? 분리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녹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 농지가 있어요. 있을 곳에 있지 않죠? 그럼 뭐가 됩니까? 종합합성과세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치를 따졌어요. 개인소유 정농지. 그 다음에 거기 과세 기준일 현재요. 당구장 표시 보세요.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 뭐가 됩니까? 자,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농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종합합성과세 한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요. 당구장 표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입니다. 여러분,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보세요. 원칙적으로 종합합성과세합니다. 일반적인 여러분 다니시는 직장, 제조업, 유통업, 금융업, 뭐 이런 일반 회사,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전부 다 종합합성과세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종의 동그라미요. 자, 종중 소유 농지는 분리과세합니다.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농사 짓는 게 주업인 법인이죠. 농의 동그라미. 매립한 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현대아산에서 서산 간척지 매립한 척한 다음에 직접 경작하는 농지, 매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봅니다. 사회복지 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음성 꽃동네에서 농지를 수여하는데 생산된 농산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식탁에 올릴 때 사회 동그라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 보급용으로 수여하는 농지, 농의 동그라미요.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종, 농, 매, 사, 농의 경우만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 분리과세합니다. 종농, 매산농. 종농이는 매사에 농담만 잘한다. 종농, 매산농의 경우만 분리과세합니다. 다만 단서 나온 건 읽어보는 거고 참고적으로 주의를 봅니다. 농산물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소유 농지는 자,
농사 짓는 게 주업이 아니죠? 가공하는 게 주업이지. 그러니까 뭐가 된다? 이거 농산물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소유 농지는 종합합성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봅니다. 목장용지를 보겠습니다. 목장용지 제목 옆에다가 여러분이 써놓으셔야죠. 얘는 토지용 구분 문제 풀 때 뭘 본다고요? 뭘 봐요? 위치 면적이요.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이냐. 이걸 봅니다. 위치 면적. 위치를 보는 것은 농지와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농지와 동일해요. 위치를 보는 것은. 그래서 한번 봅니다. 목장이 군 읍면적이 있습니다. 깡촌 있어야 할 곳에 있죠?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뭐가 돼요? 종합입니다. 그 다음에 시지역의 도시역 밖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 초과하면 볼거 없이 종합합산. 시지역의 도시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기준 면적 이내면 있을 곳에 있으니까 분리, 초과 면적은 볼거 없이 종합이고. 자, 만약에 목장이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어요. 있을 곳에 있지 않죠?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과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토지용 문제 풉니다.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어서 봅니다. 임야입니다. 임야. 임야는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 시골에 임야를 갖고 계시다? 그럼 임야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법인이 수여하는 임야는 종합합산 과세입니다.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임야들은 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종중이 수여하는 임야, 종중수의 농지와 함께 종중수 임야 분리과세입니다. 또 공익 목적의 임야, 산림보호, 육성 등을 위한 특정 목적 임야 그래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교재 나와 있지만 규칙성이 있습니다. 주로 무슨 법에 의한 무슨 주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입니다.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 얘네들이 주로 이렇게 분리과세합니다. 무슨 범나하고 무슨 지구 구역 내 임야 분리과세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인지 기억본부터 하나하나 거기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종중수 임야와 함께 범나하고 지구 구역 내에 있는 공익목적 임야만 분리과세하는데 열거된 것들. 시험에서는 치사하게 이 열거된 것들 중에서 깔아놓잖아요. 막 뽑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알아둬야 되는데 정확히 어떻게 외워요?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의 동그라미, 특수산림사업 지구의 동그라미로 지정된 임야. 또 밑줄이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잔의 임야 밑줄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범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 또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어쩌고 저쩌고 얘네들 분리과세입니다. 눈에 익혀 두셔야죠.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법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안의 임야, 지정문화재 또 보호구역 안의 임야. 자, 그래서 범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자연공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의 임야. 법 나왔죠? 법의 동그라미, 역시 법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공원자연 환경지구 내에 있는 임야. 분리과세하죠?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니까.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 나왔죠? 개발 제한 구역 내 임야. 분리과세하죠?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의 동그라미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구역의 동그라미요. 또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임야, 밑줄입니다. 얘네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634페이지. 넘어가서 미음번 지금 봤고요. 비읍번부터 치읍번까지도 되게 그런 것들입니다.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들입니다. 제가 맨날 건너뛰기 모여가지고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의 임야 이걸 읽었는데 주로 얘네들도 이렇게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있는 임야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자, 법 나오고 되게 지구 구역 내 임야. 자, 근데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의 임야 요거요. 법 나왔죠? 구역 내 임야죠? 건너뛰기 보여서 꼭 읽었는데 시험에 이미 나왔고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의 임야. 법 나왔죠? 구역 내 임야죠? 분리과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은 법에 열거된 얘네들만 종중수의 임야와 함께 분리과세입니다. 자, 007% 농지, 목장, 임야 다 봤습니다. 이번에는 빵이 프로입니다. 공장 용지를 보겠습니다. 자,
자, 공장용지는요, 여러분, 공장용지는 방위표 절bil과세 공장용지. 토지용지 풀 때 뭘 보라고 그랬어요? 거기 써놓으셔야죠.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얘 뭘 봐요? 위치, 면적 다 봅니다.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냐를 살펴봅니다. 보시면 여러분요, 공장이요, 공장이 군 읍면적이 있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깡촌이죠. 예, 다 그래서 깡촌이니까 예, 군 읍면적은 있을 곳에 있다고 봅니다. 잘 보고 계신 거죠? 왠지 나 혼자만 하고 있는, 강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싹 느낌이 드는데 갑자기 자 고기 한번 드시고 공장 보기 전에 좀 더 목 운동 다시 한번 합니다. 예.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다시 한번 제끼시고 예.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공장은 위치 면적을 보는데요. 군 읍면적이면 깡촌, 있을 곳에 있습니다, 뭐든지. 그리고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 초과 면적은 볼 것 없이 앞 동네 어디 있든 종합입니다. 자, 공장이 시지역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어요. 도시역 내에. 있을 곳에 있는 거죠? 공장 지라는 데니까. 그리고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 초과면 볼 것 없이 종합입니다. 이걸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공장이 시지역에 도시역 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을 때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이럴 때 공장은 일반 건축물 heb속 토지를 봐요. 공장용 건축물 heb속 토지를 보지 않고 일반 건축물 heb속 토지를 보니까 기준면적 이내일 때 일반 건축물 heb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됐어요? 별도 합산되는 거. 이걸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앞 동네 어디 있든 저지간 기준면적으로 초과 면적은 종합 합산이고요. 자, 이걸 주의합니다. 자, 그래서 공장 이걸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장 용지와 함께 빵이 프로 조율분리과세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예, 이것들이 아주 그냥 엄청 많단 말이죠. 기본세에 보면 몇 페이지 걸쳐 나오는데 대충 찍어서 우리가 봅니다. 염전이요. 과세기준을 현재 염전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포함해서 염전 빵 2% 조율비리고, 그 다음에 터미널용 토지, 여기식 자동차 터미널, 물류 터미널용 토지, 터미널용 토지 요거 빵 2% 조율비리 과세하고,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빵 2% 조율비리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주택공급용, 산업공급용 토지로서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무슨 대개 공사 소유 토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갓산주공사, 공사 소유 토지들이 대개 빵 2% 조율비리입니다. 자, 이런 것들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율분리입니다. 007 빵이 4, 이제 4% 고율분리상 토지인데 사치성 자산 부속 토지요. 골프장, 고구락장 토지,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4%입니다. 고율분리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분리상 토지를 다 받고, 자, 문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개인 소유 전답과선이요.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예?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농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종합. 자, 그래서 1번 얘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나머지는 종중이 수요하는 농지, 자, 종농 매산농에서 종중 수요농지, 법 및 단체 수요농지지만 분리과세합니다.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적 밖 소정 기준 면적 이내 목장용. 목장은 위치 면적을 보는데 도시적 바뀌면 있을 곳에 있죠. 기준 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사회 상하게 수요하는 토지,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뭐가 돼요? 빵 2% 조율분리, 0.2% 조율분리.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골프장, 고불학생 토지는 뭐예요? 고율분리, 고율분리. 어떻든 간에 나머지는 다 분리상 토지죠? 1번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어서 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여러분.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인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재산세, 종부세까지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무조건 다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떻든 간에. 자,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취득세 세율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토지용 구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요 고비만 넘기면 그 다음은 술술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보세요, 여러분들.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보시니까 별도 합산은
자, 소유자별로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해서 초과 누진세를 정되는데, 자, 어떤 게 별도 합산이냐? 일반 건축물의 속 토지가 기준 면적, 얘는 면적만 따지죠? 일반 건축물의 속 토지는 면적만 따지잖아요? 그래서 면적만 따져서, 자, 기준 면적 이내면 뭐고요? 별도 합산 과세하고요.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볼 것이 뭐가 되고요? 종합 합산 과세입니다. 그 기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지역에 따른 적용 비율이라는 걸 곱해서 구한다.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표에 기본세에 보면 표가 쫙 나오는데 우리가 일일이 그걸 외울 필요는 없고, 자,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상가가 있는데 상가가 상업 지역에 있습니다. 상업 지역의 용도 지역에 따른 적용 비율은 3배입니다. 자, 조건에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 모르니까 상업지역 3배, 공업지역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비율이 4배예요. 4배. 자,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고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1000제곱미터입니다. 1000제곱미터고요. 자, 그랬을 때 1000제곱미터고 그랬을 때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그러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면적은 몇 제곱미터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 면적 몇 제곱미터고 분리 대상 토지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그러면 별도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예? 별도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야? 금방 봤는데요. 일반 건축물의 속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인데 기준 면적 어떻게 계산해요?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지역에 따른 적용비를 곱해요.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지역에 따른 적용비를 곱하니까 2, 3은 6. 600제곱미터가 기준 면적 이내니까 별도. 자, 종합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예요? 기준 면적을 추가한 면적이 종합이니까 전체 1000에서 기준 면적 600을 뺀 나머지가 기준 면적을 추가한 토지죠? 얼마예요? 400제곱미터예요. 분리상 토지 면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런 걸 한 거.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한번 보세요.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 토지. 철거 멸실됐으니까 나대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합산 과세할 것 같은데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는 뭐로 과세한다고요?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특이하죠,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계속해서 봅니다. 3번 별도 합산 대상 의제 토지요. 이 업종의 특성상 보시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의제 보는 토지가 있는데 기본세에 보면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얘네들 쫙 나오는데 업종의 특성을 보면 얘네들 공지를 일정 면적까지 공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공지 상태지만 일정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제가 운전면허 딸 때 군대 제대하고서 에피소드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운전면허 딸 때 에피소드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그래서 업종을 상상해 보세요. 자동차 운전학원 가면 그 주행연습장, 코스연습장 이 공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들이잖아요. 일종은 운수회사의 차고지, 택시, 버스 세우는 차고지 공지해야 되잖아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 공업묘지 같은 거 공지에다가 묘 쓰는 거죠. 관리해주고 돈 받고 사업용 토지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도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특이하게도. 그 외에도 이제 몇 페이지 걸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읊어볼 테니까 업종을 상상해 보세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유통단지 안에 유통시설용 토지, 물류시설용 토지,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용 토지,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용 토지, 자동차 성능 시험용 토지, 종묘, 묘목, 종묘 같은 거 시험하는 시험장용 토지,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체육관, 방송국 등의 부설 주차장용 토지. 업종의 특성을 보니까 다 공지를 펴는 업종들이죠. 그래서 일정 면적까지는 다 뭐한다? 별도 합산 과세입니다. 그런 식으로 쫙 나와 있는 것들. 또 예외적으로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데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봐요. 이게 무허가 건축물이다? 그러면 이 무허가 건축물은 없는 토지로 봐요. 건축물 없는 토지니까 뭐가 돼? 나대지. 나대지니까 뭐가 돼요? 종합합산. 그래서
꼭 알아두어 주셔야죠. 별표시 해놓고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별표시 해놓고 무허건축물 입속 토지는 자 또는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 입속 토지는 건축물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공장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이외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 토지 시가순액이 몇 프로? 2%에도 미달할 때 이 저가격 건축물 부속 토지 중에서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 과세하는데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제외한 부속 토지는 종합 합산 과세예요. 그러면 이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종합 합산 과세한대요. 사람들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나대지 잡종지 있잖아요. 나대지 잡종지 그냥 보유하면 보유세 부담이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다가 허름하게 건물을 세워요. 근데 이 건물의 가격은 극단적인 예로 1천만 원, 시가순액이에요. 이 토지 가격은 땅값은 10억이에요. 그러면 1천만 원짜리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10억짜리 토지가 부속 토지로 존재한다? 아유, 사람들이 뭐 그러면 그냥 허름하게 그 조립식으로 건물 하나 세워놓고 이게 상가니까 이건 다 상가 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용한 걸 막기 위해서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 토지 시가순액이 몇 프로요? 2%에도 미달하면 10억에 2%면 얼마예요? 2천만 원. 자 보세요. 이 경우는 지금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 토지 시가순액이 2%보다 더 작아요. 이럴 때는 이런 저가격 건축물은 없는 토지로 봅니다. 건축물 없는 토지니까 보세요. 여기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 과세하고요.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 합산이래요. 그러면 바닥 면적이 만약에 이게 200제곱미터다. 바닥 면적이 이게 그러면 200제곱미터는 별도 합산이고 이게 전체가 3천이다. 그러면 전체 3천에서 바닥 면적 200을 뺀 나머지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2,800제곱미터가 종합합산 면적이 되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 토지 시가순액이 몇 프로? 2%에 미달할 때 이런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뭐가 된다? 종합합산 과세합니다. 예? 이 정도는 복잡한 산수도 아니고 복잡한 산수 아닌데 여러분들? 이 정도. 자, 그래서 2% 숫자 기억하면서 알아봅니다. 이 저가격 건축물 나오면 바닥 면적을 물어보는지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물어보는지를 잘 보세요.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합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다 말씀드렸고 634페이지 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635페이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하는데 다 배운 거예요. 이거는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원래 농지는 분리과세하는데 예외적으로 종합합산 과세하는 거. 자, 농사 과세일련제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농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종합.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 종농 매사농 제외하고서는 원칙 뭐가 돼요?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 종합. 자, 농지는 위치를 보는데 개인 소유 도시지역 내 농지, 개발장구역 녹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데 있을 곳에 있지 않는 농지 뭐가 돼요? 종합. 있을 곳에 있지 않는 농지 종합. 그 다음에 또 다 배운 것들이에요. 목장이요. 위치면적 따지는데 자 원래 분리지만 위치면적 따져서 있을 곳에 있지 않는 도시지역 내 목장 뭐가 돼요? 네? 도시지역 내 이런 데를 제외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목장 뭐가 돼? 종합.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 그 다음에 임야는 원래 원칙이 종합합산입니다. 개인법인 소유임야. 분리 대상이 되는 것들은 법에 열거되어 있는 종중수임이야,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에 있는 공익목적 임야만 열거된 것만 분리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장은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뒷동네 규면적을 초과한 공장 용지 나왔다.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또 보시면 일반 건축물의 속 토지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종합이면 종합,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종합이고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무건축물의 속 토지나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속 토지는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된다? 종합. 토지가액의 2%에도 미달하는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뭐가 되고? 종합. 이거고.
자, 그 다음에 원래 고양이 종합합산 대상의 토지가 있습니다. 나대지, 잡종지는 원래 고양이 뭐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고. 이게 다 배운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분리, 별도, 종합합산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속도로 문제가 빨리 했는데, 자, 여기 한번 봅니다. 그래서 토지용 구분 문제 풀고 우리 한번 오늘 또 마쳐야 되는데, 여기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토지에 대한 대상을 설명한 것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공장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200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순액이 몇 프로? 2%에도 미달할 때 저거역 건축물 자 부속토지 중에서 그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뭐하고? 종합합산. 바닥 면적은 뭐고? 별도합산. 건축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서 허가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도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로 봐 법 소종의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 과세한다. 그래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면 건축물은 나대지로 봐서 아까 무조건 뭐였어요? 종합합산 과세였습니다. 그럴듯하게 꼬신 것 같죠? 자,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과세합니다. 별도 틀렸습니다. 종합합산이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는 공지 업종을 또 올려보세요.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면 나대지해야 되잖아요. 공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면적까지는 뭐한다?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회원제 골프장 토지로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골프장용 토지는 뭐가 됩니까? 고율분리.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수여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도시지역 밖에 수주하는 농지. 자, 농업법인 소유 농지고 농사 짓고 있으니까 이거 뭐가 됩니까? 종농매산업에서 농. 에? 농업법인 소유 농지가 뭐가 돼요? 분리.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무허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과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토지 유형 구분까지 이렇게 보셨으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겸용주택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다 보고 납세의무자 중요한 납세의무자 세율 등등 재산세 다 보고 다음 시간에 좀 마지막에 좀 빡세게 가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종부세까지 해서 다음 마지막 주에 좀 빡세게 해야 되겠네요.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인사말은 좀 뒤에다가 남겨놨구나. 아, 뒤에다가 여기다 했어야 되는데 인사말이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건데 인사말이 뒤에 있어요. 아, 자, 그래서 이거 다음 주에 아이고 답을 알려줘 버렸네. 다음 주에 풀 건데. 하여튼 오늘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도 많이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요 본인 스스로 많이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여러분들 하여튼 참고 견디면 아름다운 결실이 있고요. 여러분은 요건 듣고 가세요. 꼭 언제나 저의 자랑입니다, 여러분들.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